변호사님, 네, 오늘은 세상이 들썩들썩했었던 네네,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소속사에서 대리자수를 시켰고 네, 공연 취소, 티켓 환불, 네. 또 위약금에 이어서 사실상 폐업 수순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이 됐고요. 네. 이제 어제자로 또 송치도 됐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그 김호중 사건에 등장하는 음주 뺑소니, 그 다음에 위험운전 치상죄, 범인도피 교사죄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네. 이제 구속이 됐는데 택시기사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부딪히고 도주를 한 것은 영상만 봐도 네, 좀 팩트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어떤 범죄가 적용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네네. 같은데 오늘은 어떤 범죄가 적용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김호중 사건에 적용되는 형사 범죄를 그 피의자 사람별로 나누면은 일단 김호중 씨 본인이 있고요. 네. 소속사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자수한 매니저가 있어요. 물론 대표 옆에 본부장도 있어요. 일단 김호중 본인은 음주뺑소니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음주뺑소니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관용어로 쓰는 거지, 정확한 법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그 법률 위반,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뺑소니를 했을 때 이제 네네. 사람이 다치는 경우랑 안 다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호중 사건에서는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인명피해가 있는 뺑소니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영상만 봐서는. 네. 근데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다친 뺑소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가법, 땅 도주 차량죄가 적용이 되고요. 죽은 건 아니잖아요. 네.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거든요. 이걸 흔히 도주 차량 치상죄라고 부릅니다. 네. 만일 사람이 안 다치고 차량에만 네네. 피해를 입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김호중 사건에서도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만약에 안 냈거나 네네. 그리고 김호중 속사와 합의했으면 네. 그러면 인피는 빠졌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고요.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런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형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이게 소위 인적 피해가 없으면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가 적용돼요. 이거는 특가법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주차나 정차된 차량에 살짝 긁고 지나가는 수준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구속될 이유도 없고요. 실형도 안 나오는 범죄예요. 예, 예, 예. 그렇군요. 김호중 사건에서는 일단 피해자가 진단서를 네네. 냈다는 게 1차적으로 그럼 중요한 제일 셈이 중요하죠. 되겠네요. 맞아요. 예. 그런데 단순 뺑소니랑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네네. 또 이게 음주가 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면 더 심각한 사안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적 피해가 아니라 인적 피해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가법으로 넘어간 하나의 기준이었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음주까지 했으니까 더 중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주 뺑소니에다가 사람까지 다치게 한 경우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되는 그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구속영장에도 들어가 있던 범죄였는데 네. 단기 1년에 장기 15년의 중범죄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험운전 치상죄가 인정된다. 이거죠 이제. 김호중이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또 논란이 네네네.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안 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다가 말을 네네. 또 바꾸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얼마를 마셨는지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네네. 음주 측정도 사건 직후에 한 게 아니라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소변 샘플을 채취를 해서 네네네.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음주 측정을 그 현장에서 바로 하면 호흡 측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체열이나 소변 샘플을 채취하게 되면 네. 처음에 술 마신 시점하고 그 다음에 측정한 시점, 사고 시점 다 다르잖아요. 네. 시간 간격이 벌어질 때는 소위 그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식을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일단 뭐 추산, 역추산 이런 표현을 하는데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면 술 마시고 한 30분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그 이후로부터 완만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수치가 0.08% 시간당 또는 0.03% 사이에서 떨어진다고 나와요. 네. 그래서 측정 시점을 그 시점에 나온 그 공식을 기준으로 역추산을 하면은 네. 사고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형사범죄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검사가 애매하게 그냥 음주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 공소장에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돼요. 네. 그러면 과연 나중에 측정했던 소변 샘플을 가지고 그 사고 시점 당시에 음주를 정확하게 할 수 있냐? 요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요. 요걸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공소장에 특정이 되니까 위험운전 치상죄가 바로 적용되고
만약에 혹시 이 음주가 증거불충분이 되면 네. 음주는 했지만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예외적이지만 음주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설령 그렇다 해도 김호중이 뭐 무죄가 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전체 범죄를 흔들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거죠. 네, 네. 그럼 김호중 본인한테 음주 뺑소니가 인정이 되면 네네. 이제 특가범사 음주운전, 이제 위험운전.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이 되는데 네, 네. 이거 말고 그 밖에 다른 범죄는 또 없나요? 범인 도피 교사죄죠.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녹음 파일 지금 녹취록 드러난 거 보면 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해달라고 말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중 그 소속사 대표뿐만 아니라 네. 김호중 본인도 매니저한테 그거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범인을 도피하는데 교사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범인 도피 방조죄라고 했어요. 근데 뭐 범인 도피 교사죄로 바꾼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교사와 방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교사는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거고 방조는 그냥 옆에 서포트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속사 대표가 적극적으로 허위 자수를 시켰고 김호중 씨가 그냥 옆에서 묵인을 했다면 방조인데 네. 김호중 본인도 녹취 파일에 따르면 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은 범죄가 적용이 네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호중 본인한테 적용되는 네네. 범죄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소속사 대표랑 이제 네네. 매니저에게 적용되는 범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단순히 끝날 수 있는 범죄를 소속사가 일종의 배우를 썼잖아요. 네. 배우를 써서 화를 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유는 알겠어요. 지금 뭐 폐업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소속사가 위약금이나 공연 티켓 환불했다 회사 망하는 걸 막으려고 네. 애를 썼다는 정황은 드러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형사적으로만 보면 하나의 복합적인 사건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편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